출근길의 바쁜 걸음, 퇴근길의 가벼운 한숨, 그리고 그 사이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를 담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사입니다. 최근에 좀 날씨가 쌀쌀해져서 따뜻한 나라나 일본으로 저는 이제 요즘 많이 가고 싶었어요. 근데 가족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젊을 때는 돈을 모아야지. 버는 쪽 좀 여행하다 쓰면 너 돈 언제 모을래? 이러고 아니면은 가서 노는 것도 노는 건데 얻어오는 게 있어야지 좀 여행을 가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정확히 두 분은 여행을 가서 무언가를 얻다라는 게 어떤 의미이실까요? 여행에서 뭘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일단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내가 어떤 여행 스타일을 하는지, 어떤 사람과 가는 게 편한지를 좀 배울 것 같아요. 내 스타일을 맞는 파트너를 알게 되는 과정, 내 여행 스타일이 어떤지를 알게 되는 과정이지 않을까요? 여행지가 아닌 나의 여행 성향, 내 성향을 찾을 수 있는 기회인 거네요. 어찌 보면. 여행지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뭐 누구는 신혼여행을 몰디브로 가고 싶어 하고 누구는 그쵸. 신혼여행을 동유럽이나 이런 곳을 가고 싶어 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여행이 일상이랑은 다른 새로운 환경이다 그쵸. 보니까 모든 자극에 사람이 좀 더 열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행지에서는 일상에서 겪어볼 만한 일인데도 새롭게 다가와서 나한테 약간 인생의 교훈을 주는 일들이 한 번씩 있는 것 같거든요. 교훈이요? 그래서 교훈을 얻어올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 중국 일주 배낭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친구 2명이랑 같이. 그때 저는 중국어를 잘했었고 친구 2명은 중국어를 못했어요. 친구 1명은 이제 초반만 같이 여행하고 그 친구는 귀국하는 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랑만 있을 때 그 나머지 1명 저랑 일주하게 된 친구 있잖아요. 네. 그 친구가 저랑 성향이 완전 정반대였거든요. 저는 완전 계속 밖으로 다니고 계속 일정 탁탁탁탁 소화하고 일정 다니는 와중에도 막 사람들이랑 소통하고 무슨 그룹 같은 거 막 들어가려고 하고 그러는 반면 그 친구는 완전 아이인 거예요. 그냥 숙소 위주 이런 타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제3자인 그 친구 있잖아요. 네. 그 중간에 들어오려고 했던 그 친구한테 걱정을 토로했죠. 아, 나 좀 걱정된다. 저 애를 데리고 어떻게 그 알지? 나머지 일정을 소화할지 걱정된다고 했는데 그 친구가 한 말이 네가 뭘 데리고 가냐. 둘이서 같이 맞춰서 같이 여행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평범하게 우리나라에 있을 때도 생각할 만한 발상인데 거기에서는 저한테 좀 그게 크게 다가와서 아 이게 인생이란 게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맞춰서 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교훈을 얻었던 거죠. 여행에서는 교훈을 얻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경험이나 교훈, 배울 거를 얻어와야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남아를 갔어. 그러면 동남아 내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게 있고, 뭐 호주를 갔어. 호주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게 있어. 이렇게 그 지역에 따라서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의 얻을 수 있는 게 있는 거네요. 어찌 맞아요. 보면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다 보니까 사실 다른 사람과 맞춰서 살아야 돼 이런 교훈은 어디서든 얻을 수 있는 교훈이긴 하잖아요. 네. 되게 뭐 도덕책에 나올 만한 이야기고 근데 새로운 환경에서 내가 완전 오픈되어 있을 때 받아들이는 그런 자극이다 보니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럼 앞에 이런 여행에 대한 얘기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이런 경험이랑 뭐 교훈 같은 게 내가 어떤 성향이고 내가 어떤 거를 알겠다라는 하나의 찾아가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아난다님이랑 파투님은 두 분이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명명을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야? 내 고유의 특성은 이거야. 너무 꽤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사실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명명할 수 있는 되게 많은 수식어가 있겠는데 근데 진짜 내가 누군지는 정해져 있는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정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직장인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하고 와이프랑 같이 봉사활동도 하고 축구팀도 운영하고 지금 이거 사이까지 하고 있는데 그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신의 모습은 남편으로서의 나 같습니다. 기반이 되는 듯한 그런 기분이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솔로였을 때 그리고 취준생이었을 때 스스로를 되돌아봤는데 그땐 취준생이 내 아이덴티티였는데 그게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 거는 어쩌면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저는 제가 누군지에 대해서 막 10대, 20대 때 엄청 고민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딱 정하는 거죠. 아, 이런 거는 나의 모습이야. 그러고 나서 그 모습에 엄청 맞추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딱 흐르고 나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행동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행동했지?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는 뭐 다르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그런 남들의 입장을 좀 더 이해하게 되니까 그럼 나도 내 태도나 생각이 달라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6큐 끝나고 회사 나오기 전에 친구들이랑 해외여행을 갔었는데 아침에 친구들은 막 침대에서 자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좀 일찍 일어났거든요. 애기가 보고 싶기도 해서. 그래서 막 애기랑 페이스타임을 했는데 친구가 안에서 제가 애기랑 페이스타임을 하고 있는 모습에 너무 놀란 거예요. 완전 다른 모습으로 보였던 거죠. 다른 모습으로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명명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내 모습이 다 다르니까? 저는 요즘 세대에는 엔잡하는 사람들도 많고 아까 파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나는 뭐 이거 사이를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직장 사람이기도 하고 남편인 사람이기도 해. 근데 그 중에서 진짜 내 고유가 뭘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런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거는 어떻게 찾으셨을까 이게 좀 궁금했거든요. 애기랑에 있을 때 나랑 회사에 있을 때 내가 이런 점은 그래도 똑같은 것 같아. 네, 약간 그쵸. 본질이요. 본질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거랑도 좀 일맥상통하는데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역할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 역할 중에 정말 극단의 상황에서는 내가 뭘까지 포기할 수 있냐 했을 때 다 포기할 수 있어요. 가족 빼고. 그래서 굳이 본질이라고 얘기하면 가족인 것 같은데 내가 나를 누구로 인식하느냐 자의식의 본질이 뭐냐 하면 또 더 깊게 들어가서 네. 뭐 말하긴 좀 부끄럽지만 나는 기대됩니다. 항상 되게 완벽한 사람이고 싶은 그래서 항상 노력하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게으른 사람. 그런 사람이다. 뭐 요 정도가 아닐까요? 저는 이거를 준비했을 때 어제 친구랑 산책하고 있었거든요. 추격하면 자기 객관화인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내가 자기 객관화를 했을 때 나는 뭐라고 내가 객관화 시킬 수 있을까? 근데 제 친구가 일단 나는 겁나 이기적이야. 나는 이기적이고 되게 고집이 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긍정적인 내 모습 있잖아요. 부정적인 내 모습은 객관화할 수 있어. 근데 긍정적인 내 모습은 뭘까? 라는 생각도 준비하면서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러면 아난다님은 그 내 긍정적인 내 모습은 혹시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거 생각해봤는데 네.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래도 어떤 행동이나 행위를 할 때 남한테 피해를 끼치려고 하지 않는 배려? 1차적인 나의 모습이 본질이 아닐까? 너무 어렵다 이 주제가. 어려워요. 사악하진 않아요. 사악하진 않다 내가. 근데 나는 사악해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저는 어제 이런 얘기하면서 나도 되게 엄청 이기적이고 고집이 세고 약간 자기중심적인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친구랑 있을 때. 근데 긍정적인 건 또 뭐가 있을까? 근데 그게 되게 이면이 있는 말이잖아요. 네. 나를 중요시한다는 거가 나를 사랑한다는 의미로도 그쵸.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을 예로 들면은 남을 배려하지 않는다? 배려하기 위해서 일찍 나왔다는 그 모습 자체가 나의 본질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오. 그게 나의 선한 모습인 거잖아요. 내가 그쵸. 졸려 해서 일부러 더 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본질인 거지. 늦을 거를 뻔히 알면서 하는 의도적인 행위가 없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렇겠다. 그런 것들이 좀 우리의 본질 중에 하나지 않을까요? 그 본질이라는 게
그 본질을 규정할 수 있는 되게 다양한 관점과 그쵸. 개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딱 정해져 있는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웃긴 거는 그 본질이 비슷한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랑 좀 내 주위에 같이 형성되고 이게 좋게 말하면 끼리끼리 나쁘게 말하면 또 끼리끼리 그쵸, 그쵸.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적 있거든요. 내 주변에서 내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을 공책에 다 써봤어요, 이름을. 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 그러니까 친구는 자신의 가장 좋은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의 특징을 딱 봤더니 선하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파토님은 본인이 선하다. 그러니까 강점인 그렇게 거죠. 약간 유추를 할 수는 있긴 하죠. 그 맞는 것 같아요. 본인이 어디에 있느냐, 누가 어울리느냐도 이제 본인의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는 옛날에 이거 있잖아요. 그 엄마들이 걔랑 놀지 마.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야. 막 이런 나쁜 얘기 있잖아요. 어쨌든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얘기가 좋은 속담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듣고 아니 뭐 그런 친구도 만날 수 있는 거고 내가 잘 처신만 잘하면은 나쁜 친구가 옆에 있어도 영향을 안 받겠지 했는데 나이가 들고 대학교까지 나오고 이러니까 역시 엄마 말은 틀린 건 없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주위에 있는 애들한테 확실히 영향을 받는구나 내가. 특히나 청소년 기회는 그쵸. 그렇긴 하죠. 그럼 파트님이 아까 얘기하신 거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 거예요? 아니면은 좋아하고 싶은 사람? 둘 다인 거예요? 친구들이니까 음. 뭐 친구로서 만나는 사람들은 당연히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겠죠. 음. 난 이 사람이 좋아라고 이렇게 스스로 인식하진 않더라도 결국 친구로 남은 가까운 애들? 친구들의 특징을 본 거죠. 음. 결국 친구로 남지 못하고 스쳐간 인연들의 이름들도 적어봤는데 네. 그 사람들의 특징은 주장이 굉장히 강하다였어요. 또 저는 주장이 너무 강한 사람이랑은 별로 힘들어요? 안 친해지는 것 같아요. 난 힘들어 이렇게 인식한 적 없지만 가까워지지 않더라고요. 반면에 그 주장이 강한 사람이 이기적이라는 말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럼 그 특징을 제가 좀 해보고 싶어서 궁금해서 이제 여쭤보는 건데 네. 파트님은 그걸 쓸 때 A라는 친구에 대해서 얘는 뭐 이런 걸 좋아함, 취미는 뭐가 있고 얘가 이런 성격인 것 같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네. 이 사람의 특징 뭐 얘는 뭐 취미가 뭐고 성격이 어떻고 막 쓴 다음에 그 공통점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름을 딱딱딱딱 쓰니까 다 선하네 이렇게 그냥 바로 답이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다를 수가 있는 게 내가 보는 그 사람의 시선이잖아요. 그렇긴 하죠. 근데 그렇기에 그래서 친구가 되려고 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 친구를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얘랑 친하게 그럴 수도 지내야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아까 얘기하려다가 못한 건데 네. 자기 생각이 생각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이호님이 자기 객관화를 했다고 했잖아요. 자기 객관화를 한다는 것부터가 이미 남들이 보는 시선에 난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한 거잖아요. 그보다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내가 규정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아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좋아하고 하는 게 많고 그런 흥미가 식는 것도 빠르거든요. 꾸준히 내가 무언가를 좋아하는 내가 나를 뭐 알아가는 게 꾸준히 무언가를 좋아하면은 대충 그게 맥락이 파악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진짜 좋아한다 라는 그 시작점이 어렵더라고요, 전. 뭐를 좋아하는 거를 알아가는 거도 맞지만은 그거를 오래 못하네? 근데 계속 생각에 남네? 이렇게 파악하는 것도 내 스스로 알아가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뭐를 꾸준히 계속해야 이게 나구나가 아니라는 거죠. 꾸준히 못해도 이거는 내가 이 부분은 꾸준히 못하네? 이렇게 인지를 하는 게 나를 알아가는 게 아닐까요? 좋은 것 같네요. 그러면 내가 여러 가지 해보는 것 중에서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면 빨리 제낄 수 있고 그런 효율도 나올 테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좀 더 빨리 찾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다 보면. 근데 이걸 또 조급해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그런 사람들이라서 일찍 결혼하는 사람이고 나는 빨리 아기를 낳는 사람이고 회사 일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늦게 결혼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런 성격들과 특징들이 살면서 파악이 되더라고요. 시간이 필요한 부분도 있네요. 근데 회사를 다니고 싶다라는 거는 그 1년, 그 원래 회사에 다녔다가 1년 동안 쉬게 된 거잖아요.
쉬니까 몸이 살짝 근질근질해져서 내가 가볍게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그거 또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 시점까지는 아직 안 왔고 뭐 조금 더 몇 달 더 일해보면 나 일하기 싫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일하는 과정에서 나의 모습들이 좀 색다르고 즐거우니까 나는 아직은 일을 하는 사람이 맞구나를 느낀 거죠. 빨리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일이나 취미를 해보면서 샥샥샥 제끼는 그걸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제 생각에는 그냥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하지 않는 것. 제가 취미가 되게 많거든요. 네. 지금은 많지 않은데 20대 때는 진짜 많았어요. 뭐 있었어요? 뭐 낚시, 가구 만들기, 축구, 오. 사이클링, 등산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스노클링, 등산도 한 번씩 하고 등산을 막 취미다라고까지 하진 않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많이 했어요. 오만 걸 다 했는데 지금은 안 그렇거든요. 네. 근데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냥 하지 않고 제대로 하는 거를 해보자 제대로 한다는 게. 다짐을 했었거든요. 네. 장비를 막 사먹는 거지. 그때도 장비를 막 사고 막 열심히 하긴 했는데 그건 장비충 아니에요? 그냥 그걸 하는 나의 모습에 취해서 막 재밌게 막 했었어요. 나 이런 것도 열심히 해. 나 좀 있어 보여. 나 다재다능이야. 나 카본화. 맞아요. 카보나는 나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근데 그러다가 축구를 좋아하거든요. 제가 네. 어느 순간 제가 축구를 너무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전 초등학교 때 축구 했었고 계속 취미로 축구하다가 어느 순간 뭐야 나 왜 이렇게 축구를 못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축구 학원에 등록을 했어요. 오. 축구 학원에 등록해서 기본기부터 다시 배웠거든요. 근데 그거는 목표치가 있는 거예요? 파트너는? 그런 건 아니긴 했어요. 어. 목표치는 없었고 그냥 좀 더 다시 기본기부터 쌓아보자 이런 생각에 축구 학원을 등록하고 유튜브 알고리즘도 그때 당시에 제 알고리즘이 막 5만 개 다 있었는데 축구에 막 집중해서 알고리즘도 세팅하고 그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걸 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축구에서 제대로 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 몰입한다는 걸 알게 된 후로 다른 취미를 할 때도 비슷하게 제대로 하려고 해봤어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빨리 제껴지더라고요. 제대로 해도 내가 승리가 안 생기는 거면 빨리 제껴. 예를 들면은 사진기에 대해서 좀 알고 네. 사진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세팅 값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사진 구도도 공부하고 해보자 했는데 딱히 관심이 안 생기더라고요. 근데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빨리 그걸 걸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냥 내가 어중간하게 이 취미를 꾸역꾸역 했으면 한동안 했을 텐데 제대로 해보고 안 되네? 그럼 빨리 제끼고 빨리 축구하러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직업 결정할 때도 진로 찾을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쳐내고 하는 게. 근데 좀 성향이 약간 시작을 할 때 저는 조금 천천히 하는 편인데 여기는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빨리 질렸을 수도 있어요. 천천히 알아갔으면 오히려 매력을 발견했을 수 있는 다수의 취미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빨리 아닌 건 빨리 제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원래 저는 그런 냉정한 사람이 아니긴 한데 어느 순간 그걸 배운 것 같아요. 맞아. 저도 요즘에 식집자 하면서 최근에도 한 4개 샀거든요, 또. 혹시 사는 걸 좋아하는 그래서 근데 제가 식집사들은 보통 내 아이를 샀어요 이렇게 얘기하던데. 저 뭐라 했죠, 방금? 4개? 4개 화분 4개 3. 왜냐면은 이게 이 주제를 그때 꺼냈었던 이유도 옛날에는 다꾸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스티커 모으고 편지지 모으고 이런 거를 좋아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피규어 같은 거 모으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피규어 같은 걸 모으다가 좀 더 실용적이고 좋은 거 그래서 타자기, 아날로그 폴라로이드기 이런 아날로그로 갔다가 이제 식물 같은 걸로 간 거죠. 그러니까 사람 이것도 좋고 지금 와서 편지지 같은 거 싫어요? 그럼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식물이 지금 더 좋은 거죠. 식물이 좋아서 이제 샀는데 그 가족까지 끌어들이니까 이제 가족들도 식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근데 약간 아버지가 너 그렇게 키울 거면은 야 내가 더 잘 키우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교보문고에 가서 그 박쥐란 그 책을 샀어요.
책 그 원종 도감이라 해가지고 이게 뭐 포자낭이 어떻게 되어 있고 뭐 생장력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사게 됐어요. 그래서 아 내가 지금 식물에 대해 좀 진심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시니까. 다른 거를 했을 때는 그렇게 깊게 파고들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걸 얘기하는 중에 뭔가 한 가지 발견하셨네요. 나는 모으는 걸 좋아한다. 맞아요. 제가 뭔가를 모으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주체가 바뀔 뿐이지. 그러면 제 생각에는 조금 벗어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네. 빨리 자취를 하는 게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요? 빨리 자취를 해야 내 공간이 생기고 내 공간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모으다 보니 난 이건 좋아, 난 이건 싫어라는 게 빨리 분명해지지 않을까. 근데 부모님이랑 지내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건 모으지 마, 이건 모아 그런 그쵸. 약간 입김이 조금씩 들어오니까 그게 좀 혼란스러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들으면서 웃겼는데 제가 딱 이호님이랑 똑같거든요. 제가 닭고를 좋아해가지고 스티커랑 편지지랑 다 모아서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막 일기장이랑 편지 이렇게 막 다 돌아다니면서 서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넘어간 게 대학교 때 와서는 소니 엔젤이 너무 좋아가지고 피규어를 모았어요. 그래서 막 랜덤으로 막 뜯는데 뭐가 나올까 너무 기대돼가지고 네. 그걸 한동안 모으다가 그 다음에 그 시절 라보브 아니에요? 그쵸. 오. 지금도 소니 엔젤은 저는 여전히 귀엽다고 봐요. 아무튼 그리고 나서 이제 타자기가 그 착착착착 하는 너무 소리가 좋죠.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여전히 키보드를 좋아하긴 하는데 막 그런 촉감이나 소리를 모으기 또 시작했어. 그러고 나서 이제 식물로 넘어갔죠. 그 다음에 저도 보부상이에요. 막 네. 친구들이 안 챙길 때 저는 뿅. 애기 가방 챙기는 건 봐도 남편은 그냥 기저귀 하나에 수건 물티슈? 하나, 응. 물티슈 이렇게 들고 가는데 저는 목이 깊이 이제 머리핀, 모자. 기저귀, 모자, 옷, 아기 여벌옷 다 맞아. 챙기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보부상이 되었을 때 무언가 필요했을 때 나 가지고 있어 하는 그 너무 뿌듯함이 행복해. 있죠. 엄청 어. 뿌듯해요. 그거 나 있는데. 네. 막 이런. 근데 혹시 캠핑 좋아하시나요? 두 분은? 캠핑 장비가 그 보부상의 끝판왕이거든요. 근데 캠핑을 제가 계속 다니다 보니까 짐이 많으면 내가 힘든 거예요. 이것도 열어야 돼, 저것도 열어야 돼. 짐이 꽉꽉 차 있으면 캠핑 가서는 좋아요. 왜냐면 유용한 온갖 그쵸. 물건이 다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챙기는 과정 그리고 집에 와서 정리하는 과정 이게 장난 아니더라고요. 피곤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냥 일단 가자. 그냥 뭐 의자 정도만 챙겨서 가자. 이렇게 해서 가봤는데 그 심플할 때 불편함이 꽉 채웠을 때의 그 부담보다 더 좋더라고요. 오. 그때부터 조금 내려놨던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정답은 사실 없는 거여가지고 자 이제 다시 좀 이제 얘기로 돌아가서 이게 제가 좀 찾아보면서 있으면서 느꼈던 게 혹시 두 분 사주나 신점이나 MBTI 이런 거 좋아하세요? 좋아하진 않는데 1년에 한두 번씩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셋 중에 그럼 어떤 거 보세요? 사주. 파트님은요? 저는 딱히 좋아하는 건 없는데 음. 뭐 하면 재밌는 것 같기는 해요. 저도 좋아하는데 맹신하진 않지만 인생에 한두 번 정도는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요거 사주 신점 같은 거 보면은 MBTI도 그런데 너는 약간 무슨 성향을 가지고 있고 너는 약간 고집이 세 이런 거를 얘기를 해주세요. 그걸 보고 내가 그런가? 하면서 좀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걸 할 때 사람들이 사실 이런 것도 나를 알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 그런 이유 때문에 사주를 막 찾아보긴 했었어요. 막 수가 많고 금이 많으면 뭐 어떤 사람인가 막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저는 특히 관심이 있었던 게 저의 성씨, 어디 성씨냐. 그래서 그거를 족보를 따라가 보는 거. 그래서 나의 뿌리가 어디냐 이런 거를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남편이 얘기하기를 그거 나중에 양반 되려고 다 돈 주고 사고 막 이래가지고 다 섞였다 성우. 그래서 다 필요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그럴 수도 있겠네 이러면서 그렇게 관심을 돌리긴 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번 주제 좀 어떠셨어요? 제가 준비한 주제였긴 했는데 심오했어요. 파트님은요? 저도 되게 심오했는데 그 처음에 이 주제를 한다고 얘기했을 때는 네.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저도. 너무 어려운 거고 시간을 가지면서 살아가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각자 다른 삶을 산 세 명이 이렇게 토론해서 뭔가 이제 결론을 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지만 막상 얘기 나눠보니까 되게 재밌고 꼭 한번 물어볼 만한 자문해볼 만한 주제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아쉬운 점이 팟캐스트 내용에서 담지 못했던 내용들이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호님이 친구들이랑도 얘기하고 주변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저희랑도 막 다른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게 또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지금 오늘 나눈 내용으로 그 깨달음을 다 청취자들한테 전달해 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네. 그런 점이 좀 아쉽네요. 근데 저는 하면서 좀 느꼈던 게 여행도 얻어간 게 있었죠. 그러니까 여행도 그 여행지에서 배우는 교훈이라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거기서 공부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나의 성향을 찾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였구나를 좀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부담감이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행을 많이 가고 싶어 했거든요. 여행 가서 너가 얻어오는 게 뭐야 라고 하면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냥 난 놀러 갔고 난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여행 다 좋아하지. 일 안 하면 다 좋아하는 건데 그냥 거기서 배운 게 너가 뭐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는 할 말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걸 듣고 아 성향을 찾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파토님이 얘기하신 그 내 친구들의 목록들 있잖아요. 그게 조금 듣고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괜찮다. 요거 하면은 좀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내가 어떤 성향을 따라가고 싶어 하는구나. 좀 알 수 있을 방법일 것 같아요. 그 팟캐스트를 듣는 분들도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그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여행 가서 얻었던 거 얻었던. 각자 기억에 남는 거 하나만 얘기하고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저 먼저 얘기해 볼까요? 그 여행 호주에 갔었을 때 친구가 각 여행지마다 하루 정도는 각자 개별 행동을 하자라는 그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같이 여행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행복했어요. 내 자유 시간을 내가 의외로 혼자 다니는 거 좋아하구나. 그걸 좀 얻어갔어요. 여행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무리지어서 생활하는 걸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혼자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도 좋아하는구나 내가. 해서 자취할 수도 있지 않을까 나는? 외로워하지 않고. 아란나님은 깊은 생각에 빠지신 것 같은데 있나요? 뭐를 특별한 에피소드가 기억나는 것보다는 그냥 저는 낯선 환경에 저를 노출시키는 걸 좋아하는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계속해서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타입이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사실 여행을 다닌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데를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여행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제 남편 같은 경우는 유튜브로 여행을 다니거든요. 가성비. 아니 근데 솔직히 저는 자신이 똥인지 된장인지는 먹어봐야 저는 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남편은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냐 이런 타입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 분명히 저는 본인이 스스로 경험하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계속 낯선 환경에 노출을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를 깨달았죠. 파트님은 있으세요? 저도 어떤 에피소드가 기억나는 건 아니고 김영하 작가 책에서 또 공감을 많이 했던 내용이긴 한데 제가 여행 다니면서 한 가지 얻은 점이 있다면 유연성인 것 같아요. 여행 가면은 되게 뭔가 예기치 못한 사건들을 겪게 되잖아요. 네. 그럴 때 멘붕이 오지 않고 잘 문제를 헤쳐나가거나 아니면 문제에서 나를 지키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네. 좀 유연해진 것 같아요. 대처 능력이 좀 빨라졌. 네, 대처 능력 및 유연성을 얻은 것 같아요. 뭔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뭔가를 내가 나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든 메인이 나를 찾으려고 무언가를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에서 내가 무언가를 했을까를 되돌아봐서 나를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나의 반응을 지켜보는 거죠. 내가 그쵸. 하는 리액션. 내가 어떤 리액션을 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그래서 지금 요 주제에 대해서 팟캐스트를 듣는 시청자분들도
뭐 안한다님과 파트님이 이야기해주신 그런 실마리를 통해서 나를 찾아가는 방법이나 뭐 새로운 방법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조금은 가볍게 걸을 수 있길 바라며 이구사이는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